자, 우리가 카티전 코디네이션이 아닌 일반적인 좌표계에서의 텐서나 이제 벡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벡터 텐서의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텐서의 성질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크로네커 델타 심볼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카티전 텐서를 공부할 때도 한번 공부를 했고, 이제 텐서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제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라는 말로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심볼은 이제 텐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인덱스를 왜 저렇게 썼을까?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얘는 두 개의 인덱스가 같으면은 이제 1이고, 두 개의 인덱스가 서로 다르면 0이 되는 이제 그런 심볼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텐서에서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i하고 j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이제 좌표계에서 i번째 좌표 성분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크로네커 델타 심볼은 내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어떤 좌표계든지 상관없이 항상 0 아니면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모든 좌표계에서 항상 이 심볼은 0 아니면 1을 이제 가져요. 그런데 이게 좌표계에서 정의된다는 성질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네커 델타 심볼을 이렇게 쓸 수 있긴 해요. 내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이제 xi라는 좌표계, x1, 2, 3라고 한다면은 xi라는 좌표를 xj라고 하는 좌표로 편미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편미분의 데피니션이 xj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라고 생각하고 xj에 대한 미분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i하고 j가 같으면은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미분하고 있으니까 1이 되고, 근데 i가 j하고 다를 때에는 j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상수로 쳐다보고서 미분하라고 하는 게 편미분이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좌표를 이용한 크로네커 델타 심볼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게 그럼 이제 과연 텐서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어떤 한 좌표계에서 이 크로네커 델타 심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좌표를 x'1, x'2 뭐 다른 좌표로 이렇게 좌표 변환을 했을 때, 그 좌표 변환 전과 후에 이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얘가 텐서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변환된 좌표계에서의 크로네커 델타 심볼은, 그럼 크로네커 델타 심볼의 정의는 뭐냐면, 각 좌표계에서 i번째 좌표를 j번째 좌표로 편미분하라. 이게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의 크로네커 델타 심볼의 정의이고요. 근데 이 x 프라임이라는 그 좌표는 xi 좌표, 그냥 x라는 좌표하고 여기 이제 이런 좌표 변환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그 xi라는 걸 미분을 할 텐데, 그러니까 x'(i)는 저 좌표 변환식에 의하면은 xk라는 좌표에 의존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x'j에 따라서 xk가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리고 그 변화율에다가 xk에 대한 x'i의 변화율, 이 둘을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k라는 인덱스가 겹쳐 있으니까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컨벤션 시그마 k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쓰지 않을 거고요. 이건 항상
이 텐서를 사용할 때 아인슈타인 컨벤션은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얘를 모양을 한번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얘는 x 프라임 i를 xk로 편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프라임 j로 xk를 편미분하는 건데, 내가 얘를 xl을 편미분하는 거를 그냥 써볼게요. 그럼 k하고 l이 같을 때만 덧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르니까 이걸 그 xl의 l은 xl인데, 근데 xl과 xk가, 그러니까 l과 k가 같을 때에만 덧셈해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크로네카 델타 심볼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또 인덱스가 겹쳤으니까 L에 대한 서메이션, K도 겹쳤고 L에 대한도 겹쳤고. 그러면 이제 K하고 L이 같을 때만 덧셈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를 때도 덧셈을 하라고 해버렸는데, 그래놓고 도로 이제 크로네카 델타 심볼을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 요식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크로네카 델타 심볼의 변환식이 되네요. 이쪽은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의 크로네카 델타 심볼이고, 여기서는 그냥 원래 좌표계, x 좌표계에서의 크로네카 델타 심볼인데, 그 둘 사이가 요만큼을 곱해서 같은 인덱스끼리 다 곱하래요. 이걸 봤더니 이 앞에 게 뭐예요? 앞에 게 뭐냐면은 코베리언트 텐서의 변환식이네요. 프라임 좌표계 i를 변환 전에 좌표 k로 미분해서 그 곱한 걸 다 더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요게 뭐냐면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의 변환식이고요. 좌표 변환식이고, 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J라고 하는 인덱스가 이제 코베리언트한 이제 텐서의 인덱스일 때의 그 변환식인 거죠. 코베리언트 텐서의 변환식. 그럼 이제 변환 전과 변환 후가 텐서의 변환식에 길 곱해서 합한 것만큼 차이가 나네요. 따라서 이게 뭐예요? 얘는 텐서인 거죠. 텐서. 얘는 그 결과 얘는 텐서구나. 왜냐면 텐서의 변환식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인덱스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인덱스, 아래에 있는 인덱스를 봤더니 위에 있는 인덱스는 컨트라베리언트 방식으로 변하고 아래 인덱스는 코베리언트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처음에 애초에 쓸 때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인덱스는 컨트라베리언트한 거고, 얘는 코베리언트하게 변하는 성분이니까 IJ를 이렇게 썼고요. 이제 요걸 잘 보시면, 왜 우리가 텐서의 인덱스를 위에다 쓰고 아래에다 썼을까? 그냥 어떤 텐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Q라는 텐서가 있으면, 콘트라베리언트는 뭐 오른쪽에 쓰고 코베리언트하는 건 왼쪽에 쓰고, 뭐 그러지 않고 왜 하필은 위아래다 썼을까? 이제 위아래다 쓴 이유가 이제 금방 보이는 게, 여기 봅시다. 크로네카 델타를 보면은 i는 콘트라베리언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항상 좌표는 콘트라베리언트라고 했고요. i라는 인덱스가 위에 있죠. 근데 j가 아래에 있는데 분모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좌표는 콘트라베리언트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코베리언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그 관계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름 아닌 그 인덱스를 위에다 쓰느냐 아래에다 쓰느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인덱스가 분모로 내려가면 걔는 코베리언트하게 변하는 거고, 위에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가 그냥 위에 있으면 걔는 그냥 여전히 컨트라베리언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인덱스를 쓰는 그 규칙을
잘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면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개념을 잘 무리 없이 잘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잘 고민을 해서 이 노테이션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 놓으면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를 잘 구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컨트랙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역시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건데요. 자, 어떤 컨트라베리언트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이제 코베리언트 벡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W, V 그 두 개의 이제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랭크 2 텐서가 되죠. 랭크 2 텐서가 돼요. 이제 얘는 이런 것을 두 벡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랭크 2 텐서가 있는데 이걸 컨트랙트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축약시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랭크 2 텐서의 인덱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에 대해서 다 덧셈하는 것을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컨트랙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이게 성분으로 표시됐으니까 어떤 특정한 좌표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x 좌표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컨트랙션인데 얘를 다른 좌표계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좌표계에서 컨트랙트 두 개의 벡터를 랭크 2 텐서를 컨트랙트 시켜요. 그러면 얘는 v 프라임 i w 프라임 i 이제 요게 되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둘 사이의 관계. 자, 변환된 좌표계에서의 텐서의 컨트랙션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자,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니까 얘는 x 프라임 i 자, k의 v k가 되겠죠. 이게 이제 컨트라베리언트의 변환식이었고요. 자, 이게 컨트라베리언트의 변환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컨트랙션까지 공부를 하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데피니션이구나. 금방 이제 그걸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WI 프라임이라고 하는 쟤는 코베리언트니까 얘는 X 프라임 I L W L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주어진 KL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I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I에 대한 썸메이션이죠. 그럼 얘는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XK로 XL을 편미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걔는 뭐예요? 걔는 다름 아닌 크로네카 델타 심볼이죠. 크로네카 L, K. 크로네카 델타 텐서고요. 그럼 여기 V, K, W, L이 되니까 둘이 같을 때만 살아남는 거니까 얘는 V, K, W, K가 되는 거죠. K는 이제 더미 인덱스니까 지금 이게 보인 건 뭐냐면 어떤 텐서가 있는데 그 텐서를 한 좌표계에서 컨트랙션한 결과 그 결과가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좌표계에서 컨트랙션하는 결과 이게 있는데 둘이 어떻다? 둘이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식이 지금 그 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도 뭘 할 수 있는가?
어떤 벡터를 컨트랙트 시키면 랭크2 텐서를 컨트랙트 시켰더니 어느 좌표계에서도 그 값이 똑같은 값이 갖는 어떤 양이 나왔죠.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칼라라고 부르죠. 스칼라. 얘는 모든 좌표계에서 값이 똑같은 게 되니까 얘는 스칼라.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를 시키면 텐서의 랭크가 두 개가 떨어지는데 카티션 텐서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또 이제 벡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컨트라베리언트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컨트라베리언트. 근데 이 두 개, 이 벡터를 가지고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더한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과연 얘도 이제 모든 좌표계에서 그 값이 똑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U 프라임, V 프라임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이걸 쭉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선 둘은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션은 항상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와 코베리언트한 인덱스들 사이에 덧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랙션이라고 부르고 그럴 경우에만 텐서가 여전히 텐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 두 개를 같게 놓고 더하면 그럼 어떤 뭐가 나오죠? 근데 걔는 텐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거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v라는 속도 벡터 두 개를 곱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에서는 뭐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더하기 vz 제곱 쓰면 되지만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트에서는 그게 뭐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키네틱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좌표축을 어떻게 잡는지 무관하게 항상 그 값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정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키네틱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항상 그냥 속도 벡터 두 개를 이제 제곱을 해야 되는데 걔를 항상 컨트라베리언트 속도 벡터, 코베리언트 속도 벡터의 컨트랙션으로 써야지 얘가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컨트라베리언트 두 개를 그냥 곱해서 더한다. 아니면 코베리언트한 거 두 개를 곱해서 더한다. 그럼 그 결과는 스칼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 현상을 이제 기술할 때는 우리가 그 좌표에 무관한 그런 모든 양들은 항상 스칼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스칼라를 만드는 게 이런 컨트랙션이고 그래서 항상 그 컨트랙션 시킬 때 컨트라베리언트와 코베리언트한 두 개의 인덱스들을 이제 컨트랙션 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K와 K가 컨트랙트 되고 있죠. 근데 여기 얘는 컨트라고 얘는 잘못 썼네요. X 코오디네이트인데 여기 X K죠.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컨트라베리언트고 이 인덱스는 뭐예요?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가 미분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이제 코베리언트가 되죠. 여기도 이제 일종의 컨트랙션인데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인데 이 컨트랙션의 의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는 컨트라, 하나는 코베리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면 아까 이제 컨트라베리언트는 왜 이렇게 변환식 이렇게 되고 코베리언트는 왜 변환식 이렇게 되느냐?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가 i 프라임에서 i가 위에 있잖아요. 프라임에서 i가 요 위에 있어요. 이제 아래에 있으면은 걔는 코베리언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인덱스는 코베리언트가 돼야 돼. 따라서 요 프라임에서의 i는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노테이션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저 변환 규칙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컨트랙션은 코베리언트와 컨트라베리언트가 짝으로 되어야만 한다. 이제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이제 매트릭 텐서인데요. 매트릭 텐서. 자,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피니테시멀한 벡터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는,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고 얘는 그냥 내 좌표축을 어떻게 닫든지 무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얘를 굳이 좌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i번째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좌표가 변했고, 그럼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했는가. 이거 자꾸 인덱스를 잘못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컨트랙트야. 그러니까 이거 컨트랙트 됐으니까 일종의 이제 텐서 입장에서 보면 얘는 스칼라가 되는 거죠. 어느 좌표에서 쓰든지 저 벡터는 다 똑같은 벡터인 거. dr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좌표마다 a가 변하고 dx가 변하지만 그 결과물인 dr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디네이트가 변했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게 이제 a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팩터라고 부른다 이거죠. 얘는 왜 코베리언트 할까요? 왜 코베리언트 하냐면은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가 미분으로 내려갔잖아요. 따라서 얘는 코베리언트한 거야. 얘는 스칼라고, 얘는 불변이고,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좌표계에 대해서 불변이다. 아무튼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것의 길이. 길이라고 하는 어떤 벡터의 길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는 거고요. d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 이거죠. 내가 텐서를 배웠다고 해서 카티전 어쩌고 해서 내가 내적도 다 따로 공부해야 되나? 자,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텐서나 이런 것은 코디네이트를 도입했을 때 그 앞에 이제 좌표의 개념인 거고,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좌표랑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은 그냥 내적인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하면 여기 항이 3개 있고 여기 항이 3개 있고 이걸 전개를 하면 항이 이제 9개가 나오겠죠. 그 9개가 좀 보면 서로 그 베이시스 벡터 2개를 내적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내적이야. 각 벡터의 길이 곱하기 두 벡터의 사이각. 요게 되고, 그래서 요 앞에 개수, 요것을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두 개 사이의 내적을 우리가 이제 매트릭이라고 부르고 얘는 텐서예요. 얘는 왜 텐서냐면 이게 스칼라죠. 그 다음에 이게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세컨드 랭커 텐서고, 세컨드 랭커 텐서랑 누구를 컨트랙트 시켰더니 스칼라가 나왔어. 그러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코베리언트 랭크 2 텐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매트릭스 텐서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바이 데피니션 서로 대칭이죠. GIJ나 GJI나 이제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텐서 이런 걸 이제 다룰 때 사용하면 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